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했다가 추후 불허가.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에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가서 봤더니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 금산이기 때문에 창원에 강의하러 다닐 때 중간에 가서 들려서 이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 공장이에요. 자, 보시면은 건물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김순 48년생이고 김민정, 김범희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김순의 배우자가 이 건물과 땅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배우자가 7분의 3, 아들이 7분의 2, 딸이 7분의 2의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번 김범희 지분을 7분의 2를 이 김범희가 자기 지분만 설정을 해놓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들이다 보니까 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대출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 제가 보니까 김범희라는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 지분을 김순이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순, 김민경, 김범희 있었는데 김범희 지분을 김순이가 넘겨받았죠. 근데 넘겨받았는데 채무를 안고 넘겨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김범희가 설정을 했던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김순이 하나는 7분의 3은 공유자고 7분의 2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로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토지죠. 토지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그대로 돼 있죠. 그런데 채무자는 김범희로 돼 있죠. 아까 건물은 김순이 넘겨받았는데 토지는 넘겨받지 않았죠. 김순이가. 그러니까 김범희 지분이 나왔는데 건물을 넘겨받지 않고 건물도 김범희 거고 그 다음에 토지도 김범희라 그러면은 김순이가 공적 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물은 김범희 거를 채무를 안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땅을 가지고 된 것은 김범희 이름으로 그대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예전에 김범희 지분이었던 것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순이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을 때 수강생한테다가 김순이가 아마 이거는 공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거다.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은 차순위 신고해라. 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더니 보면은 우리가 1억 2,600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와 가지고 뺏겼거든요. 뺏겼으면 우리가 낙찰을 받은 최고가니까 최고가로 해서 아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을 때는 뭘 내가 신청하면 된다 그랬죠? 차순위 신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차순위로 해서 봤을 때 여기 뭐가 나오죠? 낙찰자가 지분권자가 불허가가 나면은 누구한테? 우리 차순위한테다가 하게끔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차순위 신청 한다 보니까 불허가가 나고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는 김순희가 못 가져가고 입찰에 들어가서 그냥 받아간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불허가 날 때는 차순위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때? 차순위 신고를 해놨는데 불허가 났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발생 못한 거야. 아니지. 차순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 안 하고 그냥 차순위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차순위 신고가 그냥 돌아온 거야. 아까 거는 내가 얘기를 해서 차순위 들어왔는데 차순위 신고를 해놨고 이번에는 그냥 공자가 들어오니까 차순위 신고 안 하고 그냥 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불허가 나다 보니까 재경매가 나온 거고 아까 거는 차순위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공유자가 우선 자격이 없다 보니까 차순위한테는 넘어온 거고. 저는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권자가 반드시 이거를 지킬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걸로 봤는데 제가 봤더니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더라 이런 얘기야. 건물을 넘겨왔으니까 3분의 2는 공유자고 그러니까 5분의 3은 공유자고 5분의 2는 7분의 2는 채무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채무자도 건물의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혹시 김순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가면 차순위 신고를 해놔라 했는데 안 한 거죠 보면. 아무리 지분을 받은 거라도 요 위에 아래가 다 이렇게 채무가 있는 걸로 잡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김범희 지분을 김순희가 넘겨받았는데 여기 채무를 갚았으면 경매가 안 나올 텐데 안 갚고 이름만 넘겨받았으니까 김범희의 채무를 또 안고 이름을 바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7분의 3은 지분권자고 7분의 2는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못 들어갑니다. 이런 공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괜찮았었는데 9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여러 필지 매각 때 모든 필지 지분이 있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한다. 자 보시게끔 되면 자 경주시 동방동에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는 한 필지는 전부 다가 매각이고 두 필지는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공유자 김광렬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필지죠. 세 필지인데 이렇게 하나, 둘, 세 필지인데 이렇게 하나, 둘, 세 필지인데 한 필지에는 김광렬이가 공유자라고 신청해 놨는데 여기 김광렬이가 없죠. 143-5는 김광렬이가 없어요. 나머지 두 필지는 김광렬이가 있고 그러니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두 필지는 지분으로 돼 있고 한 필지는 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지분이 있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는 것이지 거기 경매가 세 필지가 되는 데서 두 필지는 지분이 있고 한 필지는 지분이 없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2022) 타경 50055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죠. 아까 한 필지는 지분이 없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안 해줬듯이 건물은 지분이 없고 토지에만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줍니다. 언제냐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보시게끔 되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한 땅 있죠.
땅에 6명이 집을 지어서 6분의 1 땅이 지분인데 6분의 1 지분에 다시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에 다시 또 그러니까 6분의 1 지분에 5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분의 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건물은 전체 토지의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 소유로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의 구분 소유 갖고 있는 거에 다시 5분의 1 지분이 또 경매로 나왔으니까 구분 소유 갖고 있는 거에 5분의 1과 건물의 5분의 1. 다시 말하면 전체 땅의 구분 소유의 5분의 1이다 보니까 전체 땅의 6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30분의 1. 6분의 1에 5분의 1은 3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30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건물은 5분의 1 지분.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없는 지분 경매 실전 사례를 제가 한 3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 없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 아까 김순희가 채무자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 그 채무자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목적물의 일부만 보유한 소유자. 아까 일부는 지분이 있고 일부는 지분 없으면 안 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의 관계자.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자 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다가구가 3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3층으로. 근데 감정평가사가 토지 3분의 1, 건물 3분의 1로 나온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장을 조사한 바 채무자는 2층에 거주하고 주인들과 합의함가 봐 구분 소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서류상으로는 3분의 1씩으로 돼 있어서 3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감정평가사가 봤더니 3명인데 분할을 하지 않고 3층은 철수, 영희는 2층, 1층은 순위 이렇게 구분 소유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분 소유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으로는 3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3분의 1이 됐어도 구분 소유, 한 사람은 3층, 한 사람은 2층, 한 사람은 1층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상으로만 3분의 1이지만은 그 채무자는 2층을 구분 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2층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것이지 그 건물의 3분의 1이 지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주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아서 한 달 동안 특강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특수경매 낙찰을 받은 것을 제가 우리 그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이번에 새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옛날부터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특강을 한다고 광고를 내갖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간 겁니다. 특수경매와 토지개발 강의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특수경매로 낙찰받아서 해결했던 거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거기 강의를 들으시는 중개사들이 차원쳐다가 교수님 다른 사람이 돈 버는 사례 아무리 얘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거 우리 필요 없으니까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쪽 우리 근처에
돈 될 만한 지분 경매가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갖고 와서 좀 하나 찍어주면서 권리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할 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제가 한 5개를 골라가지고 가서 설명해 줬더니 그 중에서 2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우리가 건물은 지분이고 토지 전체 매각인 경우에는 땅이 우리 거다 보니까 건물 지분권자에다가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 줄 때는 땅은 내버려두고 건물만 다 파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땅이 없이 건물만 경매로 나와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경매로 사서 건물과 땅 주인을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죠. 그럼 건물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토지 지분 일부를 샀는데 다른 지분권자가 우리 건물을 전부를 다 갖고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지료를 내놔라 하면 우리는 내놔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분 건물 전체는 그렇게 쉽게 낙찰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이 나와 있어서 이걸 제가 추천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게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는 땅에 이런 집이 있는데 김정누구와 윤누구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김정누구와 윤누구께 있고 나머지 이렇게 사람들 봤더니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이 땅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제일 큰 형이 여기다가 이런 집을 지었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형네 집. 근데 하다 보니까 그 형이 여기 이 주인이 형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아들 둘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김하고 윤 누구가 여러 형제들이 같이 75분의 10의 상속을 받았는데 배우자와 아들이 75분의 10에 또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75분의 10, 건물은 전체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추천을 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났더니 항상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해서 1,200만 원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설정이 없죠. 설정 없이 강제 경매로 1,2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는 낙찰을 받으면 아까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분권자한테 못 파는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제가 진주에 갔더니 교수님 우리 낙찰 받았는데 한번 같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보고 싶다 해서 그 낙찰 받은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 같이 가서 여기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애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80몇 년생이었었죠? 88년생이죠?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15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88년생이면 지금 그 당시는 좀, 한, 고등학생? 뭐 이렇게 좀 젊었더라고요.
걔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우리가 좀 이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을은 안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걔가 들어가더니 이 여자분이 나오셨어. 김정 누구가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여기 토지는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을 비워드려야 되는데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내가 집을 그리로 옮길 겁니다. 그래도 당신네들은 땅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옮긴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오면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 낙찰들한테다가 이거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안 했대. 그래서 내가 내일 바로 해놔라. 그렇게 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눈 걸 보고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날 강의 끝나고 올라왔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강의하러 또 내려갔더니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 했더니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교수님 어저께 그 해결이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자, 그 여자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마당에다 컨테이너 놓고 이사 간다 그랬죠. 마당에 컨테이너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마당에 컨테이너 놓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갈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는 짐은 놓을 수 있지만은 거기다가 전기도 놔야죠. 수도도 놔야 되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죠. 그럼 화장실도 없이 수도 없이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겠다는 얘기는 나 갈 데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분이 김정이라는 분이 언니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언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었나 봐. 우리가 왔다 간 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굵직한 남자가 안녕하십니까? 그 누구 김누구네 거기 금성면 가덕리에 그 건물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형부 되는 사람인데 당신네들이 그거 낙찰받았다는 얘기는 돈 좀 벌자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집은 다시 살 테니까 얼마에 팔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뭐라고 했냐면 뭘 게 있습니까? 감정가만 주신다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감정가만 주면 팔겠다고요? 알았습니다. 감정가만 주면 내가 사겠는데 조금 깎아주면 안 됩니까? 또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조금 다운 계약서 써주신다 그러면 한 200 정도는 빼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합시다. 이거 일시불로 계약하고 다 넘기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고. 같이 교수님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바로 쓰니까 소주 한잔 먹읍시다고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끝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형벌하는 사람이 돈을 안 내놨다고 했을 때는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처음서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다가 팔고 나올 물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 5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12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는데 그걸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합작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 생각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형부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대로 잔금을 다 내고 우리가 갖고 왔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을.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들으십시오. 건물은 우리 거죠. 네. 인도 명령하면 나가죠. 네. 그 사람이 마당에다가 콘테이너를 놓든지 바깥에 놓든지 우리는 집 강제 집행하면 집 다 바깥에 내놓죠. 그러면 키는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세입자를 내가 만들 수 있죠. 누구라도 세입자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세입자를 골라갖고 건물에다가 같이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하고 예를 들어서 전세 5천만 원 계약 쓸 수 있죠. 예. 계약서 쓰고 그 사람이 전입을 했죠. 확정일자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3천 얼마를 주고라도 일단 얼마 정도 세를 줬다고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수를 뽑았죠. 그러면 다른 땅 지분권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건물하고 땅하고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네가 내 땅을 쓰니까 뭐 지료를 달래든지 뭐라고 시비 거는 지분권자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지분권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건물과 땅을 전부 다 주인으로 하면서 쓰는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의 지분권자가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시비 걸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경매로 땅을 다 팔읍시다. 다 팔자고 내놓죠.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죠. 세입자 들어왔잖아요. 예. 후순위가 경매가 들어가죠. 예. 세입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낙찰자가 무너져야 되죠. 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공유자가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우선 매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하고 나오는 알죠. 나하고 계약서를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줬는지 뭐 500만 원 줬는지 모르지만은 서류상으로는 5천만 원 만들어 놓고 전입자 확정 받아놨죠. 제3자가 낙찰 받으면 내놔야 되고 우리는 알으니까 일단은 땅을 전부 다 낙찰 받게끔 되면 그 건물 주인하고 나하고 다시 해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파는 거지. 그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협상으로 팔고 나오는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형부라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해줘서 팔고 나온 것이 처음부터 이거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 형부라는 사람도 그래. 그 도와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매 안 나오게끔 도와줘야지 왜 나오고 나면 도와줘. 나올 거라 생각 못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하동군의 금성면에 있는 것도 토지 지분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온 것이 이번에 보면은 뭐죠? 토지 지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일인데 이것도 보면 이 땅인데 옛날에 이런 집이 있었고 이런 집이 있는데 큰 아들 노릇을 한 사람이 이 땅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고 옛날 집은 그대로 돼 있고 건물은 그 땅은 상속을 지었고 건물은 새로 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땅의 나머지 지분을, 땅이 보면 전부 다 몇 평 있죠? 땅을 전부 다, 나머지 땅을 우리한테 팔겠느냐 해가지고 10만 원만 주면 팔겠다고 해서 나머지 지분의 땅을 지분권자한테 우리가 다 사가지고 땅과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3자한테 팔았던 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다른 지분권자하고 달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갖고 주인 노릇을 한 사람한테 팔고 나와야 되지만, 이거는 건물 전체 매각, 토지만 매각인 경우에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협상해서 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갖고 땅과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 정도는 걸린다.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토지는, 집은, 건물 매각은 49%까지 떨어졌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협상도 좀 안 되고 소송으로 다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마시고, 최저가로 해서 낙찰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아야지. 그러기 전에는 이거는 수익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처음부터 2년 정도는 간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의 있는 것은 그 형부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해결된 것이지,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운이 많네. 네? 행운이 많이 따라주는. 그건 행운이 다른 거죠,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한 3천 몇백만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라 몇 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까 그 방법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쪽으로 갔을 때는 시간하고 돈하고 했을 때 그거보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땅과 건물을 다 잘 보고 2년 걸려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은 마진이 좀 있어도 그렇게 마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제가 소송 경매는 편집을 했다 그랬죠. 이 사건은 없었던 거를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원래 책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는 잘 발표를 안 했다가 시간이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는데, 자, 이건 보십시오. 대지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대지 지분이 한 필지, 두 필지죠. 두 필지가 나오는데 한 필지는 박종락이하고 박종성이가 3분의 5하고, 아니, 그러니까 5분의 3하고 5분의 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 필지는 전부 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 두 필지 위에 건물이 하나가 지어져 있는 건데, 한 필지는 100% 다고, 또 한 필지는, 잡으십시오. 1890에 594고, 1890에 396이다 보니까 1890에 990, 반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전부 다, 또 한 필지는 2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땅이 경매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은, 자, 보십시오. 박종락이가 6분의 1을 갖고 있죠. 박종성이가 6분의 1을 갖고 있죠. 두 개 합치면 얼마죠? 3분의 1이죠. 건물은 3분의 1. 토지는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100%, 한 필지는 2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건물이 있죠, 건물.
건물이 우리 6분의 1씩, 6분의 1씩 나왔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보게끔 되면 박종락하고 박종호가 있고 박지, 박효, 이경, 전옥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토지 지분권자로 안 들어가 있죠. 건물만. 그러니까 건물만 6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서 박종락이와 박종성이 두 개가 경매로 나오고 나머지에 여기에 있는 4명은 토지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2분의 1이 있었죠? 여기 이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건물 말고 대지 지분에 여기 박종성이하고 이걸 지분을 빼놓은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건물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4분의 1 지분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 지분이 없고 박종락과 박종성이의 건물과 땅 지분을 다 갖고 있는데 나머지 건물을 가진 사람은 땅 지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권리분석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는 건물은 3분의 1이고 토지는 4분의 3인데 나머지 4분의 1 지분 가진 사람은 건물 지분이 없고 건물을 3분의 2 가진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토지와 건물 지분 우리가 다 가진 사람이 3분의 1만 가졌어도 이거를 우리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권리분석 해보고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은 추천을 하고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추천을 못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한 사람은 건물 지분이 없고 또 사람은 토지 지분이 없고 우리는 토지는 4분의 3 건물은 3분의 1이라 또 우리는 양쪽 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 지분권자하고 상대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나머지 토지 지분권자하고 상대를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추천을 해갖고 입찰에 들어가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아니 2억 1,500까지 떨어진 거를 우리가 2억 8,700 주고 들어서 우리 2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이 3억 1,3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건물의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납을 했는데 내가 왜 미납이 됐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출을 안 해준 거야. 건물은 3분의 1, 토지는 4분의 3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출을 안 해줘갖고 잔금을 못 냈어. 그래서 다시 나온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수강생 보고 야 이건 미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출을 못 받아서 안 가지고 지분에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낸 걸로 보니까 이번에 아무도 낙찰 안 들어올 테니까 최저 가격으로 들어가 봐라.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가격은 10억이 넘어요. 이 건물 토지 다 하면은. 근데 토지는 4분의 3이고 건물은 3분의 1이다 보니까 4억짜리가 지금 2억 8,700까지 떠서 우리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2억 4,8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전부 다 하면 한 10억짜리를 건물은 3분의 1, 토지는 4분의 3으로 낙찰을 받으면서 약
2억 5천을 들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나니까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토지 지분권자는 우리하고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 토지 지분권자는 우리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료를 내달라고 뭘 하다든지 할 일이지 우리한테는 얘기할 거니까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주인 노릇만 하면 된다. 근데 주인 노릇을 하면 되는데 건물은 얼마죠? 우리가 3분의 1이고 나머지가 3분의 2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건물을 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던 대표로 월세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여기 보면 한 사람은 뭐였죠?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전입만 했고 2층인데 비어있어 없습니다. 만원방이 있는데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500만 원에 20만 원씩 내고 있죠.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얼마죠? 1000만 원에 65만 원 내고 있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은 2층은 비어있는 건 우리가 세를 놓고 우리가 세를 받으면 되는 거고, 현재 미용실하고 본죽이 있고 그 밑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본죽은 배당 요구를 받아가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새로 계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는 배당 요구 안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배당 요구 안 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장원하고 노래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경매로 나오니까 입찰 보증금, 아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까고 그냥 내가 있을 때까지 장사하다가 나가겠다 해갖고 배당 요구 안 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 주인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갖고 이제 월세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미장원에 가서 당신 이제 보증금 다 까고 월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새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새로 하면은 당신이 1000만 원 보증금이 있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월세를 그대로 우리한테 먼저와 같이 65만 원씩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을 한 개도 돈 안 내고 계속 하고 있다가 1000만 원 보증금이 다 날라갔는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 인정해 줬다니까 그게 좋아요.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쓰고 우리한테 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래방한테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노래방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3층에 옥상에 4천만 원 전세 들은 사람은 배당 요구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배당으로 받자마자 우리하고 다시 계약해서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3분의 1밖에 없고 3분의 2의 주인을 갖고 있는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시비 걸으면 어떡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걔네들은 토지 지분이 없으니까 그 돈을 지네들이 받겠다 그러면 토지 지료를 다 내놔서 정산하고 니네들이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토지 지분도 없는 애들이 무슨 그 월세를 받아가느냐. 너희들은 제일 먼저 그 월세 받기 전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벌써 내놓고 너희들 주장을 해라. 그 다음에 땅 주인은 10원도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낙찰 받은 사람이 뭘 갔더니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대로 땅 주인 4분의 1을 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부 다를 갖고 월세를 받고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가져오든지 안 갖고 오든지 우리 주인 노릇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땅 주인이 내 땅 좀 사주면 안 되냐. 아니 뭐 싸게 준다 그러면 사겠다 했더니 얼마에 사라. 아 비싸서 안 산다. 하고 한 1년 만에 실질적인 그 가격에 한 반 가격으로 해갖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놓고 나니까 이번에는 건물 주인들이 우리 건물 사라 마라. 아 우리 건물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이제 주인 노릇도 못하고 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걱정이 돼갖고 아 교수님 저 사람 걔네들이 건물을 왜 니네들이 다 하느냐 뭐냐 이렇게 뭐 말하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길래 이렇게 해놔. 해가지고 제가 건물을 6분의 2죠. 6분의 3분의 1 아닙니까? 예. 뭐 해놨죠? 매매 가등기 해놨죠. 청구 가등기. 가등기 해놨잖아요. 가등기만 해놓고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2017년도에. 낙찰 받은 건 언제죠? 19년도죠. 가등기 쳐놓고 가만히 기다렸어. 너희들 뭘 하는지 알아갖고 난리를 치니까 알았어. 전 그렇다 그러면은 토지는 내 거 다 됐고 건물은 3분의 2가 니네 거고 3분의 1은 우리 거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유를 분할 경매로 집어넣자. 가등기 해놓고 공유를 분할 경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분의 1은 가등기가 되어 있죠. 토지는 매각 기회죠. 어떤 사람이 토지는 한 개도 없이 3분의 1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격이 1억 3천원 시작해서 얼마까지 돼서 4,500까지 돼서 4차까지 떨어진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떨어져 그래도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아이 그랬다가 또 누가 낙찰받으면 낙찰받으면 어때? 그럼 보고 또 저기 치료 내놓으라고 그러면 되지. 그래도 아유 안 됩니다 하더니 그냥 자기 혼자서 입찰에 들어가서 4,500에. 자, 이게 언제 낙찰을 받았죠? 2019년도죠. 맨 처음에 낙찰을 받은 건 언제죠? 이게 언제죠? 15년도죠. 15년도에 낙찰을 받고 17년도에 가등기 해놓고 19년도 돼서야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10억짜리를 이제 한 4억 들여가지고 10억을 전부 다를 내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아까 토지 지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왜 건물에 지르달라고 안 해요? 제가 보면은 그 토지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복 형제고 원래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땅이 넓었는데 이쪽은 얘네들이 몇 명이 상속을 받고 저쪽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서로 맞바꾸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건물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받자고 내가 상속받은 거 이렇게 해서 해갖고 땅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 주인도 건물 주인한테다가 달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건물을 달라고 해봐야 건물 주인 전부 다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해봐야 3분의 1이고 나머지 자기네들 형제들이 3분의 2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아서 4분의 3 받았으니까 4분의 1 자기가 우리가 사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내가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어. 걔네들 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연락하지 마라. 아시면 안 된다 했더니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내 땅 사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에? 그 안 사. 또 시간 끄는 거야. 또 6개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땅을 갖고 재산세만 내고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고 이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막판에 가서 우리 낙찰 보고 지금 사달라고 그냥 알았어. 그럼 가격을 얼마를 주면 내가 사줄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제가 가등기도 쳐놓고 뭐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는 내가 이거 해놓고 발표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시간이 워낙에 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뭐 선순위 가등기 치는 것도 지금 흔하게 요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알으니까 뭐 나중에 그때 제가 이걸 선순위 가등기를 쳐놓고 해라 해갖고 만들어줬을 게 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분문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잘 내면은 이것도 이 사람이 사실은 대박 친 거예요. 이거 낙찰을 받고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경매 안 하고 이거 세해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산다고 하더라고. 저 건물이 어딘지 아는데 안성이에요. 어디 위치가? 안성이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데다가 대박을 치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는데 다음 주는 아마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있는 것이 있고 맨 끝에 가면은 또 좀 바뀐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